제가 2단계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전히 대한축구협회는 계속 주시를 해왔고 평가를 해왔고 분석을 해왔고 그에 관한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근데 이번에 축구하는 거 보니까 저 감독 저 갈아쳐야 되겠습니다. 클린스만. 제가 봤을 때는요. 클린스만 감독이 당당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은 계약서가 아마 클린스만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린스만은 자기가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Yeah, next week I fly back home for a little bit. Then I want to go to Europe to visit. 여기 보시면 손흥민 선수, 제가 주장으로서 부족했습니다. 김민재 선수, 원하는 결과 못 가져와 죄송합니다. 이강인 선수, 좋은 결과로 보답 못해 죄송합니다. 선수들은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런데요, 막상 이 팀을 이끌고 있는 감독, 4강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실패라고 말할 수 없어. 여기서 갈립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안컵 4강을 간 게 성공한 거냐? 아니면 이건 참패다. 근데 감독은 이 정도면 성공 아닙니까? 라는 것 같아요, 지금요. 자, 그리고요. 다음입니다. 지난 10일 클린스만 감독 자택이 있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귀국 일정 언제 돌아올지는 모릅니다. 앞서서는 다음 주면 꽤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갔어요? 원래 글쎄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모르겠는, 이 축구계는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어떤 참패라는 어떤 결과가 있으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귀국을 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분석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미국으로 떠났다. 그래서 지금 주목받고 있거든요. 이거 좀 누가 좀 얘기해 주실까요? 정기랑 교수님 축구 좋아하시죠? 이거 왠지 감독만 당당한 것 같아요, 지금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최고의 이슈가 됐던 게 클린스만 감독 같아요. 도대체 우리 축구가 뭐 예를 들어 4강에서 요르단에 2대0으로 완패당했다. 이런 어떤 성적 결과만을 놓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월드컵 4강이면 얘기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적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여준 소위 축구 감독으로서의 어떤 역량 또 소위 무기력하게 유효 슈팅 하나도 날리지 못했던 그 경기 내용 또 전반적으로 감독 선임 과정부터 시작돼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종합돼서 사실은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그 귀국할 때 좀 전에도 자료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다음 주쯤에 뭐 자택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틀 만에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신이 출국하면서 이 대한축구협회에다가 이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보고도 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거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 그런 거죠. 간 뒤에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좀 전에 앵커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이 국가대표팀 경기가 끝나고 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 아시안컵을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 평가하게 됩니다. 통상 그게 상식이죠. 그게 축구협회에서 있는 전력 강화위원회라는 게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감독이 없으면 전력 감독위원회라는 게 강화위원회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최전방의 장수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언제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귀국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력 분석 강화위원회조차도 열지 못하는 그런 우픈 지금 현실에 놓여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대한축구협회는 왜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왜 방치하는 겁니까? 자, 기본적으로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실 계약서 내용에 위약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계약금이 지금 연봉 29억입니다. 29억. 근데 장기 계약을 했습니다. 한 3년 계약을 한 걸로 알고 그러면은 알려져 다음 있습니다. 월드컵까지인가요? 다음 월드컵까지입니다. 그럼 2026년인데. 그래서 만에 하나 여기서 위약, 소위 경질을 하게 됐을 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질을 했을 때 위약금이 60억에서 70억 가까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계약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추정일 뿐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분위기로는요, 대한축구협회가 회장이, 축구협회가 또는 회장이, 정몽구 회장인데요, 숨어 있을 일이 아니다.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저 클린스만 감독이 비난받고 있는 상황에 숨어 있습니다. 이 여론이 그저 조용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대한축구협회가 정말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나서서 경질이면 경질, 해임은 해임, 책임 있는 모습을 축구협회장이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클린스만 감독 비난 그 뒤에 숨어서 축구협회가 이
비난 물결이 좀 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더 우리 축구 팬과 국민들의 분노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축구 전문가들도 뭐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나와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귀국장에서의 또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네, 그 기자회견에서도 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예. 공감 능력이랄지 직업 윤리랄지 예. 이런 부분이 결여된 분이구나라는 제가 2단계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전히 대한축구협회는 계속 주시를 해왔고 평가를 해왔고 예. 분석을 해왔고 예. 그에 관한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근데 이번에 축구하는 거 보니까 저 감독 저 갈아쳐야 되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나는 그게 참 화가 나는 게 예. 대한민국을 얼마나 깔을 보면 음. 감독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선수들과 호흡할 생각 안 하고 밖에서 놀다가 해외에서. 어쩌다가 아르바이트 겸 한국 가면 또 왔다가 한국의 국가대표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예. 한국에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된대요. 그냥 감독인데?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근무했대요. 그다음에 심지어 뭐 연봉 29억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예. 알바까지 뛰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바요? 예, ESPN 같은 데 나가가지고 패널로 나가가지고 스포츠 방송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감독인데? 그다음에 이제 감독이라고 하면 히딩크처럼 뭐 박지성 같은 그러한 국내 선수 유명한 자원을 발굴해가지고 예. 키우는 게 그게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한다라고 한 이야기가 뭐 유럽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뭐 EPL 그 프리미어리그 가가지고 손흥민 잘하나? 아니 손흥민 잘하지 않습니까? 파리 생제르맹 가가지고 이강인 잘하나? 뭐 그냥 그거 잘하는지 아는데 굳이 안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김민재 잘하나 이러고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클린스만 감독이 당당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은 계약서가 아마 클린스만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린스만은 자기가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잘리면 위약금 두둑히 일 안 하고 위약금 뭐 몇십억 받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고 그냥 그 위약금 때문에 이렇게 흐지부지하고 있으면 그럼 또 계속 감독하면서 그냥 뭐 집에서 이제 뭐 전화로 감독하나 뭐 그런 거 계속하면 또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계약을 누가 체결했는지 보다도 예. 계약서 내용을 먼저 축구협회에서 공개를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그 집단지성 모아가지고 어떻게 클린스만을 중도에 계약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시판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뭡니까? 지금 많이 썼는데 뭐 역대급 황금 세대로 우선데 우리 축구 국가팀을 뻥축구, 해저축구, 방관축구로 만든 이 클린스만 감독 경질에 관한 청원. 그러니까 감독으로 경질해달라는 이런 청원이 올라와 있군요. 지금요. 이 정도입니다. 지금. 우선은 그 촉발된 계기가 말레이시아전에 경기는 3대3으로 해서 뭐 비길 수도 있는데 예. 그때 보여줬던 감독의 표정입니다. 표정이 너무 해맑아요. 그렇게 그 택도 아닌 100위권 밖에 있는 말레이시아하고 선수들은 거의 쓰러질 거라 하는데 예. 감독이 초조감이라든지 긴장성이 없어 그냥 앉아서 웃으면서 보고 있는. 그래서 오죽하면 중국에서 이거 일부러 작전이다. 져주는 거 아니냐 일본하고 붙기 싫어서 이런 얘기가 한번 있었어요 이미. 일부러 그렇게 간 거다. 예, 아니 중국 말하는 시청자들의 중국 느낌이죠. 쪽에서 나온 반응이요. 한일전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의 져주다시피 한 거 아니냐.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예. 어쨌든 뭐 그 말레이시아 감독도 한국 분이고 그 틈에서 우리 한국 감독도 나름대로 공을 세웠으니까 이번에는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는데도 예. 실질적으로 중계하는 어떤 그 중계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건 다 후반에 다 대대적인 교체 투입을 했어야 돼요. 후반전 초입에. 예. 모든 해설가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끝까지 제가 감독을 하더라도 한 번도 안 떼본 팔팔한 젊은 선수 투입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김민재 선수가 없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다른 선수들 작전 변경 없이 끝까지 갔다는 게 정말 무능하고 지금까지 4강까지 간 것도 보면 예. 손흥민 주장의 리더십이지 감독의 리더십이라고 국민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계획이 쌓여서 이렇게 청원이라고 하는. 다만 우리가 축구 경기는 질 수도 있고 비길 수도 있고 그럴 수 뭐 있습니다. 운이 없으면 4강 할 수 있는데 예. 그야말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해도 너무한다까지 간 것다. 감독의 표정이. 예. 우리의 득실과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에 상관없이 그냥 매번 웃고 있어요. 정말 힘들게 끝까지 싸우자고 얘기하는 사람은 손흥민밖에 없고 이강인밖에 없다. 다른 김민재 선수 완전히 그 뭐 8강전부터 다 지쳐 있는 예. 거 국민들이 다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감독을 참 많이 경험했는데 과거에 히딩크 감독과 지금의 클린스만 감독은 참 차이가 많이 나네.